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 52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에서 탈곡기 주인 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곡기 주인임을 주인입니다. 탈곡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활동가입니다. 우리 어디 다니다가 요런 탈곡기 미니어처 같은 거 있으면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공금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 걸 누가 탈곡기 미니어처가 어딨어? 뭔가 있지 않을까? 세상에 별거 다 있으니. 탈곡기 미니어처라니. 경운기 미니어처도 없는데. 네, 좀 선물의 집 비슷한 그런 데 가면 막 카트기 요만한 거 있고 막 그런 거 정말 귀엽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거 보면 요즘 그런 거 볼 때 탈곡기도 저런 게 하나 있지 않을까. 대단히 우리가 만들지 않는 이상. 찾으면 뭐 제보 주세요. 있으면 그냥 구입하십시오 일단. 네. 저희 좋은 소식. 어제예요? 그제요? 막 박수 쳐드린 저희에게 어제입니다. 만원을 후원해 네, 주신 어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회원가입을 하시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건 뭐. 네. 네, 정권 교체보다 더 반가운 얘기죠. 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제 진짜 약간 이 회원 때문에 조울증을 오가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회원이 한 명 탈퇴하신다. 그렇게 이렇게 저는 계속 메일이 그게 뭐라 그러죠? 메일을 핸드폰에 자동 알림이 돼 있어서 가입과 탈퇴가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가입은 2분밖에 없었고요. 탈퇴만 한 8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그랬어요. 제 많이 기분에. 나가셨네. 그 탈퇴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자가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뭐 죄송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생기면 뭐 화이팅 뭐 이런 글들이 막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막 불만이 있어서 탈퇴하신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 막 갑자기 병이 난 것 같은 그런 꿉꿉함이 막 쌓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방송 파파이스를 하고 늦게 집에 갔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가는 지하철 그러니까 가는 길에 딱 또 가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져서 어쩜 그렇게 단순한지 됐네 그러고 마치 그 전에 몇 명이 나가신 건 다 잊어버린 듯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 아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무튼. 가입해 주시는 분이 많아져서 저로서는 저희 활동가들에게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주고 그리고 좀 더 필요한 일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 제가 제대로 세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죠. 뭐 어떻게 하나? 네, 저희 ccdm.or.kr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사용하셔도 되고 02-392-0181로 전화하셔서 직접 전화로 나 회원가입하고 싶다 하면 전화로 또 저희가 절차를 밟아드립니다. 네. 아무렇게 그렇게 어떻게 맘만 있으면 다 됩니다. 네. 네. 월을 10,000원 1회씩 네. 그러니까 매월 이제 원하는 금액으로 후원을 하시는 거고요. 소식지 나갑니다. 그래서 재밌는 잡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지금 저희가 제보 들어온 것들을 제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활동가한테 그냥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방심위가 이제 금방 재세팅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저희가 한 2달을 안 넣었거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예. 네,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2달치. 네. 심의를 다 빨리 이제 넣자. 그래서 심의 넣을 내용들을 좀 더 추려내고 이런 작업을 하느라고 모니터 보고서를 쓰는 것은 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방송하고 있는 중에 왔나 봐요. 그죠? 저희 아침에. 저희 공유하는 거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것 같은데. 예, 어제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 그런데 이제 종편에서 보도본부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못폭탄을 제조하는 방법, 못폭탄뿐만이 아니고 폭탄 제조법에 대해서 네. 인터넷으로 어떤 워딩을 넣으면은 뭐 1280만 개가 나온다는 그런 식의 말들을 막 했다고 엄성섭 씨가. 그리고 밧줄을 잘라서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이제 노동자분 돌아가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해자가 네. 네,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부주의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냐? 그 사람. TV조선 김미선 앵커. 보도본부 한라인에 네. 나오는 김미선 앵커. 그 김미선 앵커가 본인이 그 오마이뉴스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는 자기가 한 말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걸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대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내려달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네. 그분의 말씀은 이 보도의 제목이 인권 감수성 떨어지는 종편의 사건 사고 토크 부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울증 경력 강조하는 종편들이라고 소제목 안에 이 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글은 여러 사람의 발언 중에서 하나에 그냥 섞여 있는 내용이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 사람의 발언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이런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방송에서 정신질환자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 정신질환자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치료를 회피하고 결국은 점점 더 방치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만 딱 썼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제가 말한 이 사람들 뭐 김미선 앵커 그다음에 하재근 평론가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아까 뭐죠 정성희 논설위원 다 정신병력에 연관성 있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MBN에서 출연한 소중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까지. 근데 이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을 제가 막 비판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그냥 이런 말들을 쭉 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자칫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기분 나쁘다. 나는 내 말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랬더니 오마이뉴스에서 그냥 지워줬어요.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지워줘버렸어요. 그렇게 당신이 기분 나쁘면 지워줄게 하고 그냥 지워줬대요. 언제부터 언론사가 그렇게 했네? 아니 그 부분만. 네, 자기 김미선 앵커 김미선 앵커 발언을 지워줬대요. 네. 지워줬는데 지워주고 나니 오마이뉴스에 다시 조금 있다 전화가 와서 그 위에 있는 모폭탄까지 다 지워달라. 헐. 기분 나쁘다라는 네. 똑같은 논리. 아니 기분 나쁘다고. 오마이뉴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냐면 그 위에 거는 오마이뉴스 주장은 이거예요. 김미선 앵커 발언은 있으나 없으나 그 아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 뭐 그 하나쯤 지워도 된다. 그거 하나를 지워도 맥락에서 예시니까? 크게 네, 예시의 하나였으니까 여러 사람의 근데 본인이 막 강력하게 그렇게 뭐 너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지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보도본부 한라인 전체를 지워달라라고 그것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황당하다. TV조선이 진짜 웃기네? 예, 아니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 비평 같은 거를 다 지워달라고 하면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네. 그거를 지우라 마라. 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TV조선은 그랬대요. 예. 그래서 고소를 하더라도 그건 지우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렸어요. 이건 뭐 걔네 편집권이 있으니까 오마이뉴스가 우리 기사를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낸 보고서를. 우린 시민 기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걔네가 고소를 한다고 TV조선이 우리한테 우리 보고서 우리 홈페이지를 고소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안 지어주고 대응하는데 오마이뉴스의 대응은 오마이뉴스가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저는
그거 그 위에 것까지 지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TV조선이 정말 웃긴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네. 제가 강하게 비판한 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서로 공유하고 말 문제를 너무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거기다가 김미선 앵커 발언만 지워달라고 한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이후에 뭐 폭탄까지 다 지워달라. 이거는 좀 염치가 무슨 없네요. 애기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우스꽝스러운 행태다. 방송을 좀 조심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지들 기분 네. 지들 기분 나쁘다고 전화해서 기사 지워달라 그러면요. TV조선은 정말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잘못한 게 없다고 네.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고 본인이 그걸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소하라 그래 정말. 자,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만에 하나 모방 범죄가 정말 만약에 앞으로 발생한다. 그럼 이 방송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말을 그렇게 주저주저 시한폭탄 제조법 이런 게 있다고 방송에서 떠드냐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무슨 검색어를 넣으면 이게 뭐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 검색 몇 번만으로 설계도까지 상세한 첨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하러 하냐고. 하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하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말이 되는 거예요. 되죠. 선정적인 제가 방송을 하는 이런 것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 예전에 KBS에서 그러니까 이 모방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게요. 그 예전에 우리 그 드럼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세탁기가 이렇게 통돌이였잖아요. 그때 무슨 방송에서 그 통돌이 세탁기 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뿅 하는 그런 장난치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거 이후에 애들이 너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기들이요. 그 통돌이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못 나오는 거야. 애들이 들어갈 때는 총 들어가는데 이게 막 미끄덕미끄덕하고 애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거기서 막 갇혀버리게 되는 장난치다 뭐 숨바꼭질 같은 거 막 집에서 하다가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런 모방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KBS 평가원을 했거든요. 근데 KBS 평가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가게 되는데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서 하는 평가원과 그 시청자와의 대화 이런 데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일어나더니 KBS에서 그 1박 2일에서 자꾸 바다에 뛰어들잖아요.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강호동 씨랑 입수, 네. 옛날에 뛰어드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발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냐고. 바닷가에 사는 애들은 그게 금방 영향을 미쳐서 우리 서울에 사는 애들은 그런 걸 봐도 그 흉내낼 우리 생활 속에서 흉내낼 수가 네, 바다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 입수가 막 시작할 때였는데 애들이 사고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방송에서 그게 재밌냐 한겨울에 막 벌칙으로 막 바다에 뛰어들게 하잖아요. 얼음 깨고. 예. 근데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 텔레비전이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애들이 포항에서 정말 그런 사고가 나면 니네가 뭐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그 한 어머니가 강하게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방송을 보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나 이런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약도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그 이상한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또는 누구를 죽이려고 약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약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하면 약을 사는지 그 멘트를 그냥 다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나와요. 근데 원래 약국에서는 어떤 약을 달라 그러면 안 준다는 거죠. 그 약이 위험하거나. 그래서 뭐 조금만 주는데 어떻게 사서 이 약을 이만큼 모았다.
그래서 그걸 범죄에 사용했거나 또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먹었다. 이런 내용이 방송에서 나오면 그거는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살 수 있구나 또는 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굳이 그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보도본부 한라인의 행태가 너무나 부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그걸 지워달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KBS와 MBC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KBS 출근 저지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KBS 이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 앞에 가서 돌발 시위를 하셨나 봐요. 사퇴하십시오. 뭐 이런 그 KBS 노조원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있으면 놓칠까봐 엘리베이터마다 서 있었대요, 노조원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어디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출근하시다가. 야, 진짜 철저하다. 그래서 막 따라가면서 이제 뭐 사퇴하십시오, 사퇴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뭐 이사장에게도 그렇고 그런 걸 했다는데 가장 쇼킹한 거는 고대영 사장을 한 번도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 사람들이 8시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로 했는데 6시에 출근을 해버려가지고 못 만나고. 오늘 아침 고대영 사장 출근길에 고대영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매번 8시 반쯤이면 출근하는 고대영 사장, 오늘 7시 전에 KBS 구성원들의 퇴진 촉구가 무서웠는지 새벽에 몰래 출근을 했습니다. KBS인 총단별로 고대영 체제 청산하자. KBS인 총단별로 고대영 체제 청산하자. 고대영 체제 청산하자. 공정방송 쟁취 투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고대영 사장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정작 다른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당당하게 그래도 이렇게 걸어가는 배짱을 그 프랭카드 옆을 이렇게 쫙 걸어가고 뭐 이렇게 좀 찝찝해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고대영 사장은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근 저지 투쟁 앞을 현수막 앞을 지나가는 찜찜한 고대영 사장. 근데 아무런 그림도 만들어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네. 아무튼 그게 자존심이 강한 그런 걸까? 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멋진 사람은 그냥 딱 이렇게 아니 그게 평생 남는다니까요. 방송이 고대영 물러가라 옆에 자기가 지나가는 거 평생 남는다는 거. 네, 자존심이 세면 안 그러죠. 못 그러죠. 예. 그리고 MBC도 지금 안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안강 아니라 김장겸 사장 이제 출근 뭐 하지 마라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너무 계속 안에서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지금 앞에 회사 앞에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셨어요. 우리 이용마 기자 등등 조속히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가라. 김장겸은 물러가라. 김장겸은 물러가라. 김장겸은 물러가라. 제발 좀 물러가라. 김장겸은 물러가라. 해직자는 돌아오라. 해직자는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더운데 아무튼 네. 고생 꽤나 하시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원연도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천막을 이렇게 쌀 수 있는 큰 그 현수막 대자보 같은 거 있잖아요. 구호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양사에 보내놓은 상태예요. 아마 KBS는 오늘 칠 거고요. MBC도 지금 천막 사이즈를 확보하는 대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현수막 문구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그러니까. 네. MBC 김장겸 발음도 어려워. 사장 퇴출에 관한 내용으로서 김장겸 사장은 지역 민원연에서는 지금 민원연 전국에 그 각 지역에 뭐 민원연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지금 시작했어요. 이미 1인 시위 같은 걸. 특히 그 대전 민원연인가요? 이진숙 사장이 대전인 맞죠? 네, 대전 MBC 사장. 거기에는 대전 MBC 앞에 가가지고 지금 그만해라 이런 이제 그 1인 시위를 아침에 거기도 출근 저지 투쟁처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 사는데 그 현수막들을 보니까 오늘 할 사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요새 이제 자유한국당이 해서 유행하는 건데 김장겸 사장으로 삼행시도 뭐 삼행시 또는 오행시 김장겸 사장 해가지고 오행시를 지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김장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장무랍이야? 막 이렇게 해서. 네. 아유 정말. 아니 뭐 오행시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네. 댓글이나 네, 전화로. 저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KBS 기란영 사장 퇴진 때요.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해가지고 그 조그만 현수막 있잖아요. 개인 현수막 그거를 다 해서 쫙 둘렀었거든요. KBS를. 근데 그때 저도 소녀로 해가지고 뭐 막 그렇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막 거금을 투자해서 그 개인 현수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나 이렇게 만드는 선앙당처럼. 네네네. 맞아 그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많이 주시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MBC 그거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자꾸 그러시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MBC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공적 자산. 그래서 없애버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접수를 해서 국민의 것으로 제대로 된 방송 정말 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MBC 그 MBC에 있는 그런 부역자들을 다 내보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없애면 우리 손해예요. 쟤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것으로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짜 올해 다른 목표는 다 떠나서 딱 3개거든요. 정말 일단은 딱 3개인데요. 공영방송 정상화. 두 번째는 종편 그 방심이 그거 4개 이상 받게 하는 거. 그 시정명령이 12월까지거든요. 12월까지의 방심위의 그 법정 제재 건수가 4개 이상 나와야 시정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모니터를 해서 그거를 심의를 넣는 거, 잘 넣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MBN 재승인이 있잖아요. 근데 MBN 재승인 저번에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지금 방송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돈 주고 기사 쓰는 거거든요. 돈 주고 방송 만들고 돈 주고 기사 쓰고. 근데 이 문제를 이거는 정파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광고라는 거,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번 MBN 재승인 과정에서 그때 그 일을 의제화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 되고. 다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의제화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방송사들이 돈 받아 처먹고 만든 광고다. 네. 이거를 의제화해서 국민들이 알게 네. 하고, 그 다음에 MBN 재승인 과정에서 이것이 벌점이 제대로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나름의 목표예요. 그래서 올해 요 3가지 일을 11월 말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왜 갑자기 한숨?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제 일이네요. 네. 방송이네요. 저 네, 자꾸 우리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제 일이에요.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표창원 의원이 지금 약간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21일 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새삼 다시 KBS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KBS가 얼마 전 보도가 그렇게 화제가 된 건 아니고, KBS가 작년 12월 2일 날,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직 탄핵이 되기 전이죠. 12월 2일 맞나요? 이때 표창원 의원이
새누리당 탄핵 반대 명단을 공개하면서 반대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그래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KBS가 보도했다가 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전화번호까지 유출되자 새누리당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력한 항의, 나는 전화번호 뿌린 적 없다. 그래서 3일 만에 12월 5일날 곧바로 정정보도를 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2일 9시 뉴스에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찬반 성향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고 전했는데 전화번호는 표 의원이 공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월요일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청문회다 뭐다 해서 또 우리 구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문자 폭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몇 명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자 폭탄이 또 이어지니까 또 몇몇 언론이 문화일보를 위시한 몇몇 언론이 표창원 의원이 작년에도 전화번호를 뿌려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또 이번에 또 문자 폭탄의 어떤 주범으로 지목되고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너네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도 까먹냐. KBS가 그렇게 했다가 정정 보도냈다. 24시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몇 시까 오후 한 4-5시 될 거예요. 그때까지 정정 보도 안 내면 나는 법정 소송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두고 봐야 됩니다. 정정 보도 되는지. 네. 그래서 지금 표창원 의원이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일보가 가장 지금 대표 주자격으로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일보가 언제 정정 보도 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문화일보가 좀 보도를 세게 냈어요. 문화일보가. 보도 제목부터가 한날 한시 일사불란 더 잔인해진 문자폭탄 완장찬 홍위병 이런 제목의 기사. 그래서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그 이후로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해서 네. 아무튼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몇몇 언론들이 표창원 의원과 같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화제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선정적인 보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네.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표창원 의원 말씀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어제 나왔던 보도 중에서는 딱 한 건의 보도를 좀 지적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TV조선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그래서 TV조선에서 제목이 뭐냐면 일자리 기금 제한 vs 실체 없는 돈 생색. 이게 뭔지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이제 우리나라 최대 이제 산별노조죠. 현대 기아차 그룹하고 오랜 기간 한 8년 동안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지금 법정 문제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의 소송은 노조가 이기고 한 절반 정도의 소송은 또 사측이 이기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노조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기법에 고정적이고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 임금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여금 이런 이름과 상관없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이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잘 안 지켜지다가 한 1990년대부터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결정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이 2013년에 그 법에 나온 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보장되는 임금이면 명칭과 상관없이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대법원이 확인해줘서 그 2013년 이후로는 모든 판례에 그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 2013년 판례가. 그래서 이건 일종의 법 상식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이 아무리 그렇게 판결을 내려도 우리 기업들이 안 지키죠.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주려고.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은 통상임금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통상임금이 다른 모든 수당들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그 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간 외 수당, 그러니까 야근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아니면 야간 수당 이런 거를 책정할 때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뭐 또는 2배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상임금이 올라가면은 기업은
다른 월급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2014년 4월 11일 KBS 뉴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령 기본급의 50%를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도 50%를 주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죠. 기본급이 100만 원이면 정기 상여금이 50만 원, 각종 수당도 기본급의 50%니까 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수당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기본급이 150만 원이 되는 셈이니까 거기에 50%인 75만 원이 수당이 돼서 지금까지 25만 원씩 덜 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못 계산해서 주지 않은 임금 3년치를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겁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이 무려 200여 곳, 특히 현대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청구 금액이 무려 1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니까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노동자들이 소송 걸어서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리 바꿔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미리 바꿔주면 참 좋은데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안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라는 현대기아차 그룹입니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8년 전부터 이거를 그룹이니까 계열사가 있죠. 그래서 계열사별로 심지어는 하청업체별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좀 바꿔줘라 이렇게 교섭에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금속노조가 지난 12일에 제안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현대기아차.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계속 소송이 너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니까 회사나 우리나 너무 힘들지 않냐. 특히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소송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분쟁을 좀 끝내보자. 만약에 판결이 나면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수당들이 있잖아요. 통상임금이 원래보다 적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가 지급하지 않던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죠. 시간의 수당 이런 거 적게 줬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줘야 되는 것보다. 법이 명시한 것보다. 그게 뭐냐면은 딱 법적으로 체불임금으로 판결이 나버려요. 체불임금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지급이 강제되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어차피 그게 다 지금 법적으로 체불임금인데 체불임금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거를 벗고 다 먹는 게 아니라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10% 정도 내놓을게. 뭘로? 일자리 기금으로. 자, 일자리 기금. 근데 지금 노조가 그 현대 기아차 그룹 모든 계열사들 지금 13곳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다 그 체불임금을 주면요. 그 금액이 한 1조 원이 돼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너네가 그거를 한 명 한 명한테 다 주면 그게 1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서 2,5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10% 정도 내놓으면 그게 2,500억이 된대요. 그걸로 일자리 기금을 우리가 만들게. 그러면 회사도 거기 동참을 해서 비슷한 금액을 내라. 그래서 기금을 만들게. 5천억 정도 일자리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게 하청업체들을 포함한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 무려 4차까지 하청이 이루어진대요. 하청이. 그래서 그런 하청업체들까지 포함한 완전한 고용 안정, 그리고 그 일자리 나누기, 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죠. 정규직 창출 이런 것들이 대폭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걸 하자라고 이제 12일 날 공문을 보내서 한 거예요. 근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 뒤인 20일 그저께죠.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냐. 우리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겠니 꼭?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문을 보낼 때는 이렇게 언론에 대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이제 언론들을 불러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랬더니 21일 날 당장 현대기아차 그룹의 대답이 온 게 아니라 우리 경제신문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네. 마치 회사 측의 입장을 마치 이게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대답은 안 해주면서 그런 언론들한테 자기네 입장을 흘려요. 맞아요. 걔네 봉익김 선달인가 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제신문 그리고 보수 언론들의 이게 논조가 다 똑같아서 TV조선도 그건 그냥 차용한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TV조선만 그 경제신문 보수 언론들의 논리를 따서 똑같이 보도한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회사 측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소송 중인데 이 승소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회사에서 받을 돈 일부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2심까지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난 점입니다. 받기 힘든 돈을 가지고 생색만 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남의 돈, 회사 돈으로 일자리 기금을 낸다면서 자기네가 돈 내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사기라는 거예요. 이 제안이. 거짓말이라는.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 경제신문하고 보수 언론들이 꺼내는 똑같은 논리가 일단 보도가 시작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소송 얘기예요. 지금 금속노조가 얘기하는 게 다 이게 통상임금 관련해서 다 소송이 걸려 있는 건데 지금 그 소송에서 알고 보면 현대기아차가 2심까지 이겼다. 현대차가. 그래서 거의 노조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마치 자기네가 이기면은 받을 돈을 이겨야만 받는 돈을 가지고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회사까지 압박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일단 소송을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가 물론 소송도 포함되죠. 소송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분쟁이 어차피 지금 체불임금의 문제다. 왜냐면은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상여금을 포함시켜주지 않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 법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부가요. 마음 먹고 이거 다 감사 들어가잖아요. 정말 그냥 다 체불임금으로 줘야 돼요. 모든 기업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테니 그거를 우리가 끝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에 이기면 그 돈을 낼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근데 딱 기업 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모든 언론들이. 이기지도 않았으면서 벌써? 딱 이거예요. 딱. 그래서 이걸 또 하나. 야, 현대차가 2심까지 이겼는데 너네가 무슨 돈을 받아?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사측이 승소하는 등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그룹 차원에서 통상임금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몇 개더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열사 13개에서 한 총 30개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현대차가 2심까지 이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절반은 노측이 이기고 절반은 사측이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측이 이긴 것들이 있어요. 이 현대차도 거기 들어가는데 사측이 이긴 건 뭐냐면은 이게 회사마다 좀 그룹의 계열사마다 조금씩 이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일한 시간이 15일 미만 되는 노동자들한테는 상여금을 안 준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취업 규칙에.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근기법에 명시돼 있는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중에 고정성하고 일률성이 안 되나? 아무튼 세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돼요. 15일 이하로 일한 노동자한테는 안 주는 거니까 일단 모든 노동자들한테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여금 지급하라는 근기법 기준에 미달돼요. 그러니까 법원도 야 이거는 상여금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이 명시한 상여금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사측이 이기는 게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취업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다 주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장이나 계열사들은 전부 노동자가 이기고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거의 예외가 없어요. 다 노동자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여금을 받는 계열사는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가 이긴 그 소송 있잖아요. 거기에서 걸렸던 그 소송은 심지어는 노조에서 23명의 노동자가 그러니까 원고가 23명이죠. 그래서 그 23명한테 만약에 23명이 이기면 만약에 사측이 지면 줘야 되는 체불임금이 7억밖에 안 돼요. 7억. 그 소송의 액수가 7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이긴 그 소송에서 사측이 지급해야 되는 체불임금이 6,500억이에요. 액수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자동차가 줘야 되는 게 현대기아차가 줘야 되는 게 6,500억이에요. 체불임금이. 그러니까 노조는 사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이미 이긴 것만 해도 6,500억이다. 그 중에서 2,500억 내겠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있는 건데 노조가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리는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불임금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해결하자는 건데 왜 딴소리 하냐 이거예요. 왜 소송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자, 이 모든 논리를 누가 흘렸겠어요? 회사가 흘리는 거죠,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공식적으로 답변 안 하면서 자꾸 언론에 자기네 입장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이렇게 이런 똑같은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TV조선 방송사에서는 TV조선만 보도했는데 아마 신문은 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신문은 진짜 제목만 읽어들어도 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일지 아실 거예요. 조중동의 이런 논리를 TV조선과 같은 논리를 그대로 펼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이 먼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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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그 기사 제목 사설을 썼어요. 관련해서 제목이 금속노조의 봉익임선달식 일자리 기금 제한 요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일반 기사 제목이 기업 돈 5천억으로 생색내려는 금속노조. 그리고 기업 돈 5천억 이것도 완전 왜곡이지. 네, 예. 그리고 일자리 기금 내겠다 민노총 알고 보니 쇼. 야, 진짜 재밌다. 이런 질문들을 달아줬고요. 야, 진짜 악의적이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제목에 어이없는 금속노조의 일자리 기금 5천억 제한. 그리고 현대차 돈으로 일자리 생색내겠다는 금속노조. 네, 저게 다 회사 돈이라는 거예요. 네, 저게 다.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VS 구도로 보도를 하거나 그렇죠. 양쪽의 의견을 네. 그냥 다 네. 보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금속노조 입장만을 네. 그 제목을 부각해서 보도를 네. 했어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회사 돈이 아니라 체불임금입니다. 회사 돈이 아니라 일반 굉장히 회사를 대변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데. 벌써 제목이 하다못해 VS라도 가야 되는데 예. 쇼, 막 네. 어이없는 이런 단어 완전히 사측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자, 그러면 신문은 제가 또 퀴즈쇼를 네, 보도미 우리 보도 회원가입 보고서가 축하드리는 네, 네. 기념쇼를 기념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문풀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체 1차 수색이 이번에 미수습자 5명을 채 찾지 못한 상태로 끝났어요. 20일 마무리됐죠.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화물칸에서 남은 그 미수습자 흔적을 찾는 작업이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를 지면에 관련 사안 보도를 일체 하지 않은 매체가 3곳이 있습니다. 아이 이거는 당연히 조중동 아니겠습니까? 문풀기니까. 네, 맞습니다. 문풀기 문제였고요. 참 일관적이에요, 그들도. 네, 이번 문제는요. 20일 날 오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 되게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찍혔죠.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 대변인이 문자 사진이구나.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네. 있는 것을 네. 그러니까 보좌관들하고 이렇게 전송하고 있는 그 문자 메시지가 딱 네.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 네. 이런 걸 보내다 걸렸어요. 네, 사진으로. 조국 조지면서 떠는 날. 네. 네, 요거를 딱 한 매체만 지면에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어딜까요? 했다? 네, 보도 한 매체가 딱 한 군데였어요. 이건 맞추기 어렵다. 한국? 중앙? 한국? 땡. 한겨레였습니다. 네, 한겨레 혼자 요걸 사진으로 그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조지면서도 워딩을 해줬나요? 그 사진으로 조지도? 아예 그 그래요? 문자를 보여줬어요. 네. 아니 되게 재밌는 게 방송사들은 그 조지만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게 이상하네. 조지면서에서 조지만 너무 웃겨요. 그것만 뿌옇게 처리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 네. 그런 보도를 할 거면 다 하든가 조지면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이거는 좀 공정의 전속 고발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일 날 그 박강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네, 대변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네. 관련 내용으로. 근데 그 내용의 골치는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속 고발권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좀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전속 고발권이 뭐냐면 공정거래 관련 고발이 남용이 되면 사실 네. 기업들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네네네네. 판단 때문에 공정위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은 개별이 피해 당사자가 그 맘대로 막 고소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준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정위가 피해자들 그런 갑질 막 하소연 이런 거를 다 고발을 안 해주나? 잘 해주면 되는데 네. 걸러요. 안 해주는구나. 너무 많이 거르고 그래서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오히려 돼버린 법이 된 거죠. 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그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 단체들 이런 곳에서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속 고발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고 나는 이걸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단 한 매체만 보도를 안 합니다. 이게 브리핑이라서 사실 기자들 데리고 한 걸 텐데 브리핑이면 보도를 하라는 건데 웬만하면 다 보도를 해요. 그리고 근데 보도를 단 한 매체가 안 해요. 비판을 하려고 해도 할 텐데.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자, 중앙 봅니다. 중앙. 네. 정답. 그렇죠. 이런 건 요새 중앙이더라고요. 이런 건 중앙이 보통 보도를 안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좀 그림이 공식을 좀 아시겠다.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네. 또 하나 20일 날 그 민주노총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편지 옥중 편지 보낸 걸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민주노총이 이번 달 30일 날 사회적 총파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도를 한 매체가 딱 두 군데 있어요. 한겨레 경향. 조선동아. 조선중앙. 조선동아. 한겨레 경향. 조선동아. 야, 뭐 민원연 개 3년이면 신문을 웃죠, 네. 요거를 다들 좀 한겨레 경향이 했겠지. 그런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동아조선이 하고요. 이런 거 꼭 해주고 욕하려고. 어떻게 말하는 것처럼 욕하려고. 네, 당연합니다. 욕하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는 관련 보도 제목이 내주 사회적 총파업 깃발든 민노총인데요. 이 안에서 내용이 다 그거예요. 새 정부는 교섭을 잘하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뭔가 지금 사회적 총파업 운운하면서 어깃장을 끊는다는 그 내용을 하면서 그 옥중 서신을 언급을 해주고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편지 읽어보면. 네. 조선일보는 더 노골적입니다. 촛불 대가 받아내겠다는 민노총. 징기스칸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자. 촛불 대가? 네, 그 대가라는 표현을 또 똑같이 써주고 있고요.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부와 정책 협약도 하는 등 교섭에 치중하는 한국 노총과는 달리 민노총은 전통적으로 파업으로 권리를 챙겼다. 뭘 권리를 챙겨? 근데 파업은 사실 1차적으로 권리 챙기려고 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리고 챙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아니 그리고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뭐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전혀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뉘앙스가 되게 비난하는 것처럼 쓰여요. 아니 그럼요. 비난하는 거지 저건 맥락상. 자, 5번째.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방안 관련해서 이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0일 날.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사고 관련된. 요게 아주 요새 시끄럽습니다. 자사고 폐지.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은 명확해요. 자사고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전환이나 지정이나 지송 취소 관련해서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보도 양상이 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일단 보도를 안 한 매체는 어딜까요? 중앙. 뭘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브리핑 내용 자체를 아예 보도를 안 한 매체. 조선, 동아, 중앙.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 다 나왔나요? 이번엔 동아일보가 아씨. 이건 약간 찍어 맞춘 거다. 이건 좀 찍어. 이건 공식과는 크게 무관하지만 이건 약간 의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였는데. 아니 내가 맞춘 걸 왜? 쟤는 운이수에 아니 그럼요. 저는 민원연 개 3년 차인데 나는 지금. 아니요. 운도 실력입니다. 운도 실력이에요. 자 그러면 요 사안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사고 관련해서 주요 쟁점을 보도했는데 딱 한 매체가 이날 브리핑에 나왔던 대기업 총수 손자랑 연예인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했는데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는 그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교육감이 감사로 전환 여부를 결정해서 발표를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방향이 잡힐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만 아주 조그맣게 2단 기사로 이렇게 요만하게 뽑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자 다시 중앙 밉니다 전. 중앙. 네. 나도 중앙일 것 같아. 중앙. 조선이었습니다. 두 번 반복되면 이건 실력이야. 사퇴하겠습니다. 실제 조선일보가요 정말 손바닥 크기만도 안 되는 작은 2단짜리 단신으로 이 안에는 자사고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딱 승희초등학교. 신기하다. 조선일보가 자사고 폐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듣기도 싫은 거죠, 사실. 엄청 싫어해. 막 엄청 막 교육 현장이 막 혼란에 빠졌다고 막 보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걔네는 그렇죠. 나머지 매체 이제 경향중앙, 한겨레, 한국일보는 다 자사고 폐지 논란 관련한 그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예상하시겠지만 중앙일보는 혼자 자사고 폐지 주장에 대해서 별도 사설까지 내면서 아주 온갖 난리쳤어요. 강경하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는 정말 뒤처진 주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들부들 했었습니다. 네. 퀴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우리 전원책 기자입니다 이제. 7월 1일부로 TV조선 기자로 입사하셨어요. 근데 TV조선에 간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람이 그렇게 참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사는 거는 멋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TV조선 앵커로 가셔가지고 메인 뉴스 심지어 7월부터 여름 개편, 저는 또 태어나서 여름 개편은 처음 보는데 네, 보통 봄 개편, 가을 개편 하는데 아주 살아남으려고 용을 써요 TV조선이. 그분이 방송하다가 막 웃고 그러잖아요. 썰전 같은 거 보면 그게 예능이어서 그런가? 뉴스에서도 막 웃을 것 같아.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되게 진지하게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웃던데? 자주 웃던데? 아유, 그거. 근데 아무튼간에 그 TV조선이 애초에 그 뉴스 쇼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판이지만 지금은. 근데 그 쇼로 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뉴스의 연성화 그리고 뉴스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대한뉴스 같은 이상한 다큐멘터리. 네, 미니 다큐 같은 것도 들어.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든 뉴스로 뭐 어떻게 하든 잘만 하면 돼요 보도를. 사실관계 왜곡 안 하고. 그럼 뭐 미니 다큐를 하든 뭐 음악 쇼를 하든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그냥 보도 개판인 상태에서 내용이 개판인데 형식을 계속 이것저것 만지는. 네, 내용이 개판인 상태에서 심지어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TV조선 메인 뉴스로 7월 3일부터 방송한다는데 전 정말 심각하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지금도 정말 제가 엄성섭, 이하원, 윤정호 이 세 분도 버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원책 변호사가 앵커 칼럼을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걸 하시겠네요. 진짜 모니터 날려버릴 거예요, 정말. 한 달에 한 개씩 부셔 먹을 거야. 네. 자, 마무리해 주시죠. 그 최고의 앵커는 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누구의 아들을 누구지? 최병묵 씨. 네, 그분이 또 최고의 저는 이하원 앵커가 더. 그랬어요? 네. 사람마다 다 취향이 좀 더. 싫어하는 취향이 다른가 보다. 최병묵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객관적인 척 안 한다고요. 저는 김주아 앵커가 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주아 앵커도 마찬가지게 객관적인 척 하는데 되게 아무튼 너무 극적이에요. 가증스럽죠. 네,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병묵 씨는 대놓고 연극을 보는 느낌. 연극은 역시 김진이죠. 그럼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뉴스가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그거 아십니까? 김진 우리가 말하는 그 채널 A 김진 말고 원래 진성 김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 나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중앙일보가 지금처럼 망가진 이유는 여기까지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나와서구나. 아니요. 홍석현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그래서 망가진 거라고.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제 망가진 것처럼. 중앙일보가 요즘 좀 망가진 건 사실인데.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중앙일보의 그 상황을 외신 외신 같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러면은 미디어 탈곡기 벌써 목요일이네, 그죠? 내일 하루만 또 버티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시죠. 뭐요? 공범자들. 공범자들. 그게 3일 남은 것 같아요. 공범자들에 대한 스토리 펀딩이 3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민원연도 지금 같이 보자. 같이 민원연 이름으로 같이 펀딩하고 영화도 같이 모여서 보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200만 원을 해서 넣었는데 제가 어제 보고 받은 바로는 한
150만 원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어제 아침에. 그래서 이제 50만 원이 더 해야 되는데 지금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혼자 하셔도 되는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이 극장 같이 모여서 보고 그다음에 그 관객과의 대화도 그냥 혼자 보시는 거에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영화를 갈 수 있는 표를 주는 건데 저희랑 같이 보면은 최승호 PD 기타 등등 많은 분들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민원연끼리 모여서 의미 있는 행사도 하고 또 이번 사안이 특히 MBC, KBS가의 그 어떤 그 방송 장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요.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연에 오셔서 펀딩 같이 하시고 영화 같이 보는. 네, 엔딩 크레딧에 또 이름도 네, 들어가죠. 엔딩 크레딧에 네. 민원연 하고 가로 열고 본인 이름 들어갑니다. 후원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 가족 이름을 넣기도 하고 막 동아리 이름을 넣기도 하고. 저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저번 영화 뭐였죠? 자백. 네. 그때 엔딩 크레딧에 이름 올라가는 걸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네,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그거 직접 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네. 느낌 있어요. 아, 내가 만든. 네, 그런 느낌 진짜로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 또 공범자들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2탄이기도 하지만은 그 예고편이 예술이에요, 진짜. 우리 주제다 네. 보니까 더 네. 화가 나서. 예고편이 진짜 예술이에요. 예고편 마지막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 혀를 막 낼름낼름 하시거든요. 정말 와 이건 되게 저질스럽다. 감명 깊게 봤나 봐. 계속. 너무 좋아. 그 최승호 PD가 몇 날 며칠을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탁 나오는 걸 발견해서 막 뛰어가가지고 언론을 파괴한 주범이라는 평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언론을 망친 파괴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완전 스릴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진짜 이게 거기서 예고편이 끝나. 뭐라고 말하는지 안 보여줘. 정말 너무 재밌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어 이번 진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진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유 집에 갑시다. 민원연 집에 가자고. 꼭 봐주십시오 영화를. 방법 그냥 민원연 뭐든지 민원연에 전화하시면 되고 민원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가 있습니다. 02392-0181로 바로 전화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그냥 치세요 민원연. 왜 이렇게 갑자기 귀찮아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런 거 안 해오고 결국은 그냥 민원연 치거든요. 그래서 민원연 오늘 치시면 돼요. 우리 처자님께서 굉장히 배가 고픈 것으로. 네, 지금 저 배고파요. 네. 마무리하시죠.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